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눈 태풍 때문에 엄청난 또 피해를 주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참 이 태풍 같은 거를 현대 과학으로 어떻게 그걸 소멸시킨다든지 좀 치료를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바다를 거쳐서 이제 뭐 제주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라올 적에 그 바다 위에서 올라올 때 그 미리 거기다가 폭탄 같은 걸 장치해서 굉장한 그 압력으로 그 폭탄이 터져서 뻥 터져서 이 그 태풍이 분산되는 거예요. 예?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폭탄이 터뜨려서 이걸 분산시켜 가지고 그걸 뭐 약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소멸시킨다든가 아니면 진로를 바꾼다든가 뭐 이런 방법은 없는지 뭐 과학자들이 연구를 뭐 해봤겠죠. 하고 있겠죠. 지금 이런 문제를 좀 미래를 위해서 그것도 우리 현대인들이 검토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비가 안 오면 그 비가 만들어져서 비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포도밭에 비가 와서 그 가뭄 걸 면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 보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하여튼 태풍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는 자연의 그 해인데요. 참 하여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의 피해 본 거, 농촌 뭐 도시일 것 없이 많은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2017년도 문재인 일찍에 사드 문제 때문에 그 중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중지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관광을 못 왔었는데요. 이번에 한국, 일본 포함해서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관광을 중지시킨 이후에 6년 만에 이제 풀어진 겁니다. 이걸 보면서요, 문재인 문통된 중국에 가서 혼밥하고 기자들이 무슨 얻어 터지고 뭐하고도 말 한마디면 못하고 이북은 큰 산이요 한국은 조그만 언덕이다 뭐 이렇게 굴종 외교치 하듯이 이렇게 하고 또 이북만 바라보고 중국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쪽에 중지됐었는데 그거 하나 못 풀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우직한 뚝심이 있어가지고 중국 그래? 그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그 중국한테도 할 말 막 하잖아요. 대만에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침략하고 뭐는 것은 옳지 않다 뭐 막 하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핵은 핵으로 막 맞선다 뭐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중국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관광 올라오는 사람들은 참 많거든요. 뭐 전에 같은 때는 뭐 1년에 600만 명이 한국에 왔다는데요. 제주도 같은 데는 중국 그때 관광객들이 60%가 중국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그 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명동에 와서 면세점에 와서 막 사고 화장품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냥 아주 완전히 싹쓸이 그 관광 그 객들이 한국 상품을 싹쓸이 사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한국 오기를 많이 원합니다. 한국 오기를.
제가 아는 중국인들도 좀 있습니다만 한국을 오기를 많이 원합니다. 옛날에 벌써 한 30년 전인가요? 제가 좀 젊었을 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관광 엄청나게 갔습니다. 태국. 그리고 대만, 홍콩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냥 거기 가보면 그냥 그 식당이고 어디 그 상점이고 어디 거리고 부딪히는 사람이 거의 한국이에요. 그냥 오죽하면 중국에 있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 아이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기본적인 한국말 다 해요. 이거 싸요, 싸요, 싸.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국말을 웬만한 걸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뭐 물 같은 거 달라 그러면 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는 GNP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가는 것도 이제 그때에 따라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태국에도 가긴 갑니다만 유럽에 많이 가잖아요. 유럽 쪽으로요. 조금 선진국 쪽 나라로 많이 가잖아요. 또 일본을 또 지금도 많이 갑니다. 뭐 후쿠시마 뭐 오염수 뭐 막 그냥 뭐 얘기하고 뭐 일본하고 뭐 반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지만 그래도 일본 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행객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하면서 좀 그래도 선진국에 끼니까요. 다 거리가 깨끗하고 치안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뭐 그래서 일본 또 볼 것도 많잖아요. 특이한 것도. 저 북쪽에 그냥 아주 추운데 얼음 얼굴 오는 데가 있고 또 온천 지역도 많이 있고 남쪽엔 또 따뜻하고 화산 터진 데도 있고 뭐 그래서 일본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했기 때문에 한국의 명동이나 또 제주도 또 서울 쪽에 엄청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사람들을 오더라도 관광이 이렇게 오게 되면 바가지 씌우지 말고 중국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그냥 그 친절하게 한국 사람의 그냥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적에 그네들이 한국의 인상을 좋게 보고 한국을 배우려고 하고 한국을 동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사회가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매너 있고 예의 있고 그다음에 그 물건을 좀 바가지 씌우는 거 식당에 바가지 씌우는 거 이런 거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정부나 이 사법기관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어떤 한국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그 안전 문제라든지 또는 마약 문제 같은 거 또 마약을 갖고 들어오지 않는가 해서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깊이 있게 대비를 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올 여름에 아직 휴가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휴가로 한국에 오려고 엄청난 인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지 문재인 정부는 좀 달라요. 문재인 정부는 눈치 보면 저 절절매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강하게 국가와 국가 뭐 내 나라 큰 나라면 큰 나라고 내 나라는 내 나라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지 이렇게 해가지고 당당하게 맞서고 사드 완전히 더 설치하고 뭐 안전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튼튼히 더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중국에서는 단체 관광을 풀고 어쩔 수 없이 한국과 멀리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푸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교고 이게 정치입니다. 정치꾼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맨날 그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만 흔들고 막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우세요. 뭐 국민의힘에 있는 그
정치인들도 무슨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도 없다, 뭐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험 많아서 잘합니까 지금? 그래서 나라가 잘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잘 이끌고 나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하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요. 이 국민의힘에 그 있는 그 몇몇 사람들 뭐 유승민이, 홍준표, 이준석이, 하태경 좀 배우라고 배워요. 당신들은 그렇게 정치해가지고는 정치할 필요가 없어. 정치에서 물러나야 돼. 그만둬야 돼. 야당을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을. 야당도요. 집권당이 되고자 하면은요. 이 나라 그 진보고 무슨 종북이고 이 좌파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이 나라 중도에 있는 정당으로 해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하고 이 나라 안보를 튼튼히 하고 외교를 잘하고 이렇게 하고 거짓 보도 그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고 그 괜히 자꾸 정권을 흔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조잡스런 정치하지 말고 큰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제대로 하는 야당이 있어야 이 여당과 야당과 서로 간에 협력이 돼가지고 나라가 발전하는 겁니다. 여당이 독재하고 독주하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시시비를 가려가지고 그래서 잘 다듬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정권이 그 야당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 하듯이 문재인 하듯이 그렇게 하면요 앞으로 100년 가도 정권 못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는 정치인들보다 더 도사요. 정치인들 많이 봤고 투표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세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알 만큼 안다 이게요.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민주당만 지지하는 이러는 사람들은 특이한 지역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관광 오는 사람들도 손님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따뜻하게 맞이하고 중국에 미워하는 걸 속으로 마음속으로 미워하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분들에게 바가지 씌고 불편을 주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또 이제 이에 따라서 중국에 또 관광을 많이 갈 텐데요. 중국에 관광에 가는 거는 뭐 역사적인 문제, 그 만리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왕들 왕비들의 그 무덤이라든지 자금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국의 뭐 남쪽에 있는 광주에 있는 계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아니군요. 다른 쪽에는 중국 가서 뭐 물건 살 것도 없고 중국 가서 뭐 배울 것도 없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방송은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풍 이후에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잼버리 대원들이 퇴영식을 하는데 그쪽에 그분들이 무사히 한 사람도 넘어진 사람 없이 무사히 잘 끝나서 12일 날 13일 날 자기 가정으로 자기 집으로 무사히 완전히 잘 철수할 때까지 관계 공무원들은 긴장끈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들리는 바에는 벌써 무슨 부안군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관계공무원들에게 표창장을 하려고 했는데
볕장 짠 줄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이 일을 그때는 만들어 놓고 말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하기로 했으면 모든 걸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 중앙정부가 이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태풍 이게 불고 있는다는데 그뭐 저기 저 예? 그 저기 잼버리 대회를 그냥 중단하고 그냥 다 돌려보냈을 거예요, 어떻게 요 그냥 고집스럽게 했을 거예요. 요행만 바라보고. 에이구 참말로 정말 정신 차리고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반성을 하길 바라요. 에이구 그래도 이번에 그 야당들은 그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 가서 봉사하고 돕고 지원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주 입다 보니까 안 하더라고. 양심의 가책을 봐서 미안해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는가 꼴 좀 보자. 이거 이렇게 잘 되면 이거 괜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만 또 국민한테 지지받고 인기 받는 거 아니 인기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소인배 그런 정치하는 거라면 뜯어 고쳐요. 마음을 똑바로 쓰라고. 옛날부터 마음을 잘 써야 마음을 똑바로 써야 그래 복 받는다 그랬어요. 아이고 답답한 거.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